안녕하세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은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부가 찢어져 봉합이 필요한 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찰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찰 화상이란 열 중에서 마찰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피부와 어떤 표면이 부딪히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쓸리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마찰열이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층까지 침투하면서 손상을 입는 상처를 마찰 화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찰 화상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상처입니다. 뛰거나 킥보드, 자전거 등의 전동기구를 타다가 넘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서 발을 헛디디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화상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나 경과 과정이 화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반 화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마찰 화상은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와 부딪히면서 물리적인 힘까지 가해져 피부가 뜯기거나 갈리면서 일반적인 화상보다 더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찰 화상이 심한 경우 근육, 인대, 뼈 등 주요 구조물이 노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찰 화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찰 화상과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환은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은 피부 표면이 쓸리면서 생긴다는 점에서 마찰 화상과 유사하지만 피부 표면에 국한되는 얕은 상처라는 점에서 마찰 화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찰 화상은 찰과상보다 더 깊은 조직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찰 화상은 큰 범주에서는 찰과상에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열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있다는 점에서 화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마찰 화상은 찰과상을 닮았지만 찰과상은 아니고 화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화상과 다른 점들도 있어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마찰 화상을 가벼운 찰과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조심성이나 운동 제어 능력이 떨어짐과 더불어 피부가 약하고 피부 조직이 완벽하게 발달한 상태가 아니라서 가벼운 사고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병원을 가기 싫어할 뿐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마찰 화상을 단순한 찰과상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연고 드레싱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아 마찰 화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굴이 아닌 팔다리의 마찰 화상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도 얼굴만 치료하고 몸의 상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받지 않아 오히려 이런 부위에서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가벼운 찰과상인 줄로만 알았던 마찰 화상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찰 화상은 화상처럼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 화상편을 통해 보셨던 Zone of Stasis 부위처럼 적절한 조기 치료만 된다면 살 수 있는 조직들을 방치하다 보면 괴사돼서 결국엔 더 넓고 깊은 마찰 화상이 되어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해지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찰 화상 속에는 이물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찰 화상을 입을 때 오염된 바닥에 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모래, 돌 조각이 박히고 옷을 입고 있었다면 옷 섬유 등이 상처에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집에서 이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통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물질들을 방치하면 결국 2차 감염, 염증을 유발하고 외상성 문신처럼 피부 안에 이물질들이 박혀서 심미적으로 보기 싫은 흉터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제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과 달리 높은 속력으로 딱딱한
딱딱한 물체에 물리적으로 부딪히면서 마찰 화상 속에 열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상은 주변의 마찰 화상 부위보다 더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을 봉합하지 않고 살을 채우려고 한다면 치료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할 수 있는 열상들을 봉합하여 상처 치료 기간을 줄이고 피부가 빨리 회복하도록 하여 흉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찰 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보통 오염된 표면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마찰열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마찰 화상 부위에 20분 정도 생리식염수를 부어주거나 흐르는 물에 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찰 화상을 충분히 식혀주는 동시에 이물질까지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큰 이물질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봉으로 제거해 주시고 집에 있는 상처 연고를 바르고 꺼즈나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 상처를 덮어 보호해서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응급처치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시고 내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얼음은 당장 진통 효과가 있어 열을 식히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온보다 조금 더 차가운 물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제제로 마찰 화상 부위를 덮는 것입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는 자체 접착력이 있어 따로 고정용 테이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물이 많이 나는 마찰 화상에 사용하기에는 진물 흡수 능력도 현격히 떨어지고 자체 접착력이 너무 강해 떼어낼 때 강한 통증이 있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되도록 친수성 폼 드레싱으로 덮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마찰 화상은 일반적인 화상 치료에 따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초기 염증기에는 은이 들어간 폼 드레싱을 이용하여 진물을 흡수하면서 항염증 치료를 하고 진물이 점점 잦아드는 증식기에는 피부의 상피화를 돕는 여러 가지 재생 연고를 사용하여 피부 재생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화상 치료에 따른 치료 방법과 더불어 마찰 화상 치료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마찰 화상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가장 먼저 골절과 같은 동반 손상을 평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 치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턱뼈 골절을 포함한 안면부의 골절 및 손의 골절 등을 진찰을 통해 체크해서 환자가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물질 제거입니다. 마찰 화상은 매끈하지 않은 표면과 피부가 마찰이 되면서 스크래치 나듯이 여러 개의 얇은 선의 상처가 생기는데요. 이때 상처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분 마취 후 솔질을 통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찰 화상 속에 숨어있는 열상을 모두 층층이 봉합하고 마지막으로 오염된 표면에 마찰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 및 경구 항생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찰 화상은 피부가 바닥 등에 강하게 마찰되면서 피부 일부 또는 전부가 밀려 뜯기면서 초반에는 함몰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손상된 부위에 흉터 조직을 형성하면서 상처 치료가 갓 끝났을 때 꺼진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온 형태의 흉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후성 반응 또는 심한 경우 켈로이드 흉터라고 하는데 무릎, 손가락 관절 부위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생기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피부가 손상되면서 시작되는 초반의 염증기로 인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겨 마찰 화상 부위 거뭇거뭇하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몰 흉터와 비후성 반응은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되는 마찰 화상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염증 후 색소 침착은 대부분의 마찰 화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후 관리 방법은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분한 보습과 흉터 제제 사용,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 번을 말해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충분한 보습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흉터의 통증과 가려움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 연구에서 상처 주위로 적절한 수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상처 회복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흉터 자극 증상이나 통증, 가려움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안 또는 샤워 후 흉터 부위가 건조하지 않도록 로션, 바디로션 등 보습제를 사용해서 충분히 보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흉터 연고, 흉터 젤 시트 등의 흉터 제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흉터 연고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이 흉터 완화에 작용되는 기전은 현재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흉터 조직, 즉 콜라겐을 합성하는 섬유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흉터 주위로 폐쇄된 고온, 고습한 환경을 제공해서 흉터 조직의 축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이 흉터의 색소 침착, 붉은 자국, 유연성, 가려움증을 호전시키는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 많은 저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연고는 소량으로 코팅하듯이 발라주시고 충분히 건조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이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색소 침착이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PF 수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 또는 모자, 의류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길어지시게 되면 3, 4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피부와 어떤 표면이 부딪히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쓸리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마찰열이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층까지 침투하면서 손상을 입는 상처를 마찰 화상이라고 합니다. 마찰 화상은 큰 범주에서는 찰과상에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열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있다는 점에서 화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마찰 화상은 찰과상을 닮았지만 찰과상은 아니고 화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화상과 다른 점들도 있어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마찰 화상 부위에 20분 정도 생리식염수를 부어주거나 흐르는 물에 대주어야 합니다. 큰 이물질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봉으로 제거해 주시고 집에 있는 상처 연고를 바르고 꺼즈나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 상처를 덮어 보호해서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제제로 마찰 화상 부위를 덮는 것입니다. 마찰 화상 치료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골절과 같은 동반 손상을 평가합니다. 상처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분 마취 후 솔질을 통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찰 화상 속에 숨어있는 열상을 모두 층층이 봉합하고 마지막으로 오염된 표면에 마찰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 및 경구 항생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몰 흉터와 비후성 반응은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되는 마찰 화상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염증 후 색소 침착은 대부분의 마찰 화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찰 화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찰 화상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닙니다.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숨어있는 열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화상처럼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점점 악화하는 경향이 있고 뼈나 인대에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단순히 연고로만 치료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꼭 제대로 된 평가 및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윤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